어머니, 지금 문 못 여니까 갖고 온 반찬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만든 반찬을 들고 며느리 집 앞에 섰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죠. 며느님이 또 맡기라고 하셨나 보네요. 경비원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또라니, 내가 택배도 아닌데 이 가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자입니다. 올해로 64살이 되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째네요. 처음엔 적막하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작은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 태영이는 올해 36이에요.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며느리 다현이는 32살입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느라 바쁘게 살아요. 태영이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다현이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데 퇴근 시간이 늦은 편이거든요. 어느 날 태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다현이랑 둘 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고 그러거든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산다니. 그래서 그날 바로 결심했죠. 다음 날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 일이 생겨서 좋았거든요. 목요일 저녁이면 큰 보냉백에 반찬통들을 담아서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는데 그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텅 빈 냉장고가 보였어요. 김치 한 통, 우유 몇 개, 그리고 간단한 햄 정도. 그걸 볼 때마다 안쓰러웠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들을 가지런히 넣어두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처음 몇 주는 다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반찬만 갖다 놨죠. 그러다 어느 날 다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태영이한테도 전화가 왔죠. 엄마, 진짜 고마워요. 다현이도 엄마 반찬 너무 좋아해요. 요즘 집에 오면 밥 먹는 맛이 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들 부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도 매주 목요일이 되면 빠짐없이 반찬을 만들었어요.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만들었죠. 봄에는 냉이 무침, 여름에는 오이 소박이, 가을에는 버섯전, 겨울에는 동태찌개.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갖다 놓고 나오는데 현관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현이 구두가 여러 켤레 있었는데 전부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명품 가방도 보였죠. 아, 젊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거 사서 쓰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서도 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고 살았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내가 뭘 안다고.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반찬이나 잘 챙겨주면 되는 거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익숙한 멜로디의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한 정적이 반겼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반복됐어요. 반찬 만들고 아들네 집에 갖다 주고 평범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죠.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현이는 정말 반찬을 고마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고맙다고 한 걸까? 별것 아닌 생각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금방 그 생각도 털어냈죠. 괜한 걱정이야.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또 무슨 반찬을 만들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반찬을 갖다 준 지 넉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언제나처럼 목요일 저녁 보냉백에 반찬통을 가득 담아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깨십찜, 그리고 태형이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현관 비밀번호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엔 금방 문을 열어주던 다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었죠. 혹시 집에 없나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다현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귀찮다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응, 다현아. 엄마야.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줄래? 아, 어머니.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요.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그냥 열고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뚝 하는 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순간 멈칫했죠. 화장실에 있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다현아, 엄마 들어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에 갖다 놓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찌개가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입에 안 맞았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었나?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현이가 나왔죠. 머리는 젖어 있었고 가운을 걸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반찬 갖다 놨어. 아, 네. 감사합니다. 말투가 건조했어요. 예전처럼 밝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죠. 지난주 반찬은 입에 안 맞았어. 거의 그대로 있던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침에라도 먹지. 저 아침 안 먹거든요. 어머니, 저 좀 바빠서요. 오늘은 일찍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고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는데 다현이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요. 현관문을 닫고 복도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죠.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번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문자가 왔죠. 어머니, 지금 회사 회식 중이에요. 현관 앞에 두고 가셔도 돼요. 현관 앞에 두고 가라니. 반찬을 택배처럼 놓고 가라는 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보냉백을 현관 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다현아, 앞에 놔뒀어. 냉장고에 꼭 넣어.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하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서러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반찬을 30분을 운전해서 갖다 놓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죠. 그날 밤 태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형아, 요즘 다현이랑 사이 괜찮아? 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엄마가 반찬 갖다 줄 때 다현이가 너무 바빠 보이더라. 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대요. 이해해 주세요, 엄마.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 반찬은 잘 먹고 있어? 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태형이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이번에도 목요일 저녁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 앞에 반찬을 두고 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봉자 씨.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례 씨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남례 씨. 여기 웬일이야? 마트 갔다 오는 길이야. 근데 봉자 씨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나봐. 뭔가 있잖아. 남례 씨가 내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례야, 며느리가.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인데? 반찬 갖다 주는데 문도 안 열어줘. 그냥 앞에 두고 가래. 남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봉자야, 세상이 변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대하나 싶어서. 일단 집 가서 차나 한잔하자. 내가 얘기 들어줄게. 남례 씨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들네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다현이는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을까? 그날 밤 남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목요일 저녁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기고 보냉백을 들고 현관을 나섰죠. 오늘은 된장찌개, 무나물, 고추장 불고기, 그리고 계란찜까지 만들었어요. 태형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설 때마다 창밖으로 우산을 쓴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보냉백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을 털며 12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어요. 오늘따라 더 지쳐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아들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한 번, 두 번. 그런데 역시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전화가 끊겼죠.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애 재우는 중이라 문 못 열어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경비실에 맡기라고. 애를 재우는 중이라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형이와 다현이한테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조카가 온 건가? 아니면 친구 아이를 봐주는 건가?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맡기라니. 택배도 아니고 반찬을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무거운 보냉백을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경비원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CCTV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12층 1205에 사는 며느리한테 이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냉백을 내밀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12층 1205요. 며느님이 또 맡기라고 하셨나 보네요. 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요? 네, 지난주에도 맡기고 가셨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다른 분이요. 근데 어머님도 오늘 또 맡기시네요. 경비원 아저씨는 별 생각 없이 말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주에도 누군가 경비실에 뭔가를 맡겼다는 거였어요. 혹시 나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나? 그럼 꼭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경비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경비원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며느리들 참.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냥 고개만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펼치고 지하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죠.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경비실에 맡기라니. 내가 뭐가 되는 거지? 배달부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닌데. 차를 빼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에 앉은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웃으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런 모습이 우리 아들 부부의 모습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젖은 옷을 벗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현이한테 온 문자를 다시 봤어요. 어머니, 지금 애 재우는 중이라 문 못 열어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애를 재우는 중. 그럼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었을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책도 됐습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 매주 반찬을 갖다 주는 게 사실은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반찬 갖다 주는 거. 아들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내가 너무 과했나?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음을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어도 부엌에 서지 않았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봤어요. 화면에선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형이었죠. 엄마, 이번 주는 반찬 안 갖다 주세요? 응.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려고.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엄마.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내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다현이한테서 온 거였죠. 무심코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톡방이었습니다. 방 이름은 회사 언니들이었고 참여자가 5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실수로 저를 초대한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아, 진짜 오늘도 시어머니가 반찬 갖다 놨어. 경비실에 맡겼는데 아까 가져왔거든. 지연 크크크 또 맨날 갖다 주시네. 다현, 솔직히 시어머니 반찬은 입맛에도 안 맞고 유통기한 불안해. 먹다가 남은 거 싸주는 것 같아. 수진, 헐 진짜. 그럼 어떡해? 다현,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몇 개만 먹는 척하고 버려. 안 먹으면 또 뭐라 할까봐. 민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건데. 다현, 언니는 몰라. 매주 갖다 주는데 진짜 부담돼 죽겠어. 그리고 요리도 별로야. 짜고 느끼하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입맛에도 안 맞고, 유통기한 불안하고, 먹다 남은 것 같고, 버린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신선한 재료 골라서 정갈하게 담아서 갖다 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다현아, 그리고 남편한테는 맛있다고 말하래. 안 그러면 서운해하실까봐. 지연 크크크. 다현이 고생 많다. 다현, 진짜 시어머니들은 왜 다 이래? 자기가 해주는 게 최고인 줄 아나 봐.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죠.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현이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죠. 다현아, 단톡방에 실수로 초대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반찬 안 갖다 줄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죠. 세 번째에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다현이한테 메시지 보냈다며요. 응.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태영아, 엄마가 다현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어. 실수로. 네, 그게 무슨. 다현이가 엄마 반찬 버린대. 입맛에 안 맞고 유통기한 불안하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에 태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다현이도 음식 취향이 있잖아요. 엄마가 좀 다현이 입맛에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현이 원래 음식 가려 먹거든요. 엄마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태형아,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반찬을 버린다는데 엄마 보고 입만 맞추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반찬 안 갖다 줄 거야.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엎드렸죠.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은 어두웠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 부부 생각해서 한 일인데. 그게 이렇게 되돌아오는구나.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 아들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 조용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어도 시장에 가지 않았어요. 부엌에 서지도 않았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베란다로 스며들어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태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반찬 안 갖다 주세요? 응,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 어디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냥 좀 피곤해. 나이 들으니까 그래. 그럼 푹 쉬세요. 다현이한테도 제가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다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병원 가보세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됐죠. 어느 날 친구 남래 씨와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남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자야, 요즘 반찬 안 갖다 주는 거야? 응, 이제 안 갖다 줘.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이제 그만하려고. 남래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봉자야, 내가 참 많이 참았구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남래야,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 그래야지. 자식들 다 컸는데 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새벽에 일어나 반찬 만들던 일, 보냉백 들고 차를 몰던 일, 경비실에 반찬 맡기던 그날 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눈물도 마른 것 같았죠. 그 무렵
아들네 집에선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물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태형이 전화 목소리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장 보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 왜? 다현이랑 둘 다 바쁘니까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그게 계속 쌓이니까. 그렇구나. 엄마가 반찬 갖다 주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큰 도움이었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반찬을 만들었을 텐데 이젠 아니었습니다. 태형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현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럼 언제쯤 반찬 다시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버린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갖다 달라고. 다현아, 엄마가 이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실망한 듯 했죠. 전화가 끊기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이젠 나도 바뀌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반찬을 갖다 주지 않으니 아들네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무언가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시간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친구 남래 씨와 함께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아들네 아파트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죠. 예전 습관이 남아 있었나 봐요. 봉자야, 거기 왜 가? 아, 그냥 지나가는 길이잖아. 가지 마. 괜히 마음만 상해. 남래 씨가 내 팔을 잡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저기 봉자 씨. 돌아보니 아들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손을 흔들며 다가오시더라고요. 어머,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안 오시던데. 네, 좀. 사정이 있어서요. 경비원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봉자 씨, 잠깐만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경비실로 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남래 씨와 함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경비원 아저씨가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서 건넸어요.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봉자 씨, 사실은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원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어머니가 반찬 맡기고 가신 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12층 1205 며느님이 내려왔거든요. 반찬 가지러. 네. 그런데 태도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좋지 않았어요.
반찬 받아 들고 가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귀찮게 왜 이래. 그러면서요. 손에 쥔 커피가 떨렸어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났어요. 소문이요? 네. 어머니가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반찬 들고 오셨잖아요. 근데 며느님은 문도 안 열어주고 경비실에 맡기라고만 하고 그걸 본 주민분들이 많았거든요. 남례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특히 같은 층 사시는 분이 직접 보셨대요. 어머니가 초인종 누르고 한참 기다리는데 며느님이 집에 있으면서도 문 안 열어줬다고. 경비원 아저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봉자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다들 며느님 태도가 너무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소갈이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니. 그리고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며느님을 봤는데 명품 가방 들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봤는데 그때랑 또 다른 거였어요. 그래요. 그걸 본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여유 있으면서 시어머니 반찬도 제대로 안 받아주냐고. 경비원 아저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며칠 전에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직접적으로 호수는 안 밝혔지만 다들 누구 얘긴지 알더라고요. 게시판에요. 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 너무하지 않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글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어요. 다들 며느님 욕하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봉자 씨,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착하셔서 당한 거예요. 경비원 아저씨의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례 씨가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울지 마, 봉자야. 이제 다 알게 됐잖아. 경비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다시 걸려왔지만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경비원 아저씨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 다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다짐. 핸드폰을 들고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켰어요. 게시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말한 그 글이 보였죠.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모두 며느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명품은 사면서 시어머니, 반찬은 거절하나. 요즘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댓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쓸쓸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통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로 댓글이 200개를 넘어섰죠. 누군가는 직접 목격담을 올리기도 했어요. 저도 봤어요. 시어머니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반찬 들고 계단 내려가시는 거.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줬어요. 명품 가방은 사면서 시어머니 반찬은 귀찮다고 하더라는데 진짜 답이 없네요. 그 글들이 퍼지면서 아들네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 사이에서 다현이는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쪽으로요. 어느 날 오후 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태영아. 엄마, 다현이가 요즘 아파트에서 완전히 왕따 당했대요. 뭐, 놀이터 가도 다른 엄마들이 쳐다만 보고 말도 안 걸고 엘리베이터 타도 다들 피한대요. 커뮤니티 게시판 보니까 엄마 얘기가 다 나왔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아, 그건 엄마가 한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다현이가 지금 울면서 난리예요.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욕먹었다고. 그래서 엄마, 저희가 지금 엄마 집으로 갈게요. 얘기 좀 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찾아오는구나.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태영이와 다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다현이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둘은 소파에 앉았고 나는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현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표정은 억울해 보였어요. 뭐가 미안한데. 엄마가 그동안 반찬 갖다 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몰랐어요. 그래. 커뮤니티 글 보고 알았어요. 비 오는 날도 오시고 추운 날도 오시고. 근데 저희는, 특히 다현이는 태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서 다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다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곤란해서 하는 사과 같았죠. 다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반찬을 고맙게 받지 않았어요. 귀찮다고 생각했고. 그래, 귀찮았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그런 말 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다현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현아, 고개 들어봐. 다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반찬 갖다 준 게 너한테 부담이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입맛에 안 맞았어. 유통기한 불안했어. 다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단톡방에서 한 말들이었죠. 어머니, 엄마가 먹다 남은 거 싸준 것 같았다며. 그래서 버렸다고 했잖아. 태영이가 깜짝 놀라며 다현이를 쳐다봤어요. 다현아, 그게 진짜야? 다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현이를 잘못 가르쳤어요. 태영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조용히 둘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태영아, 다현아. 둘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네. 엄마는 그냥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준 것뿐이야. 그게 너희한테 부담이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어머니. 그리고 다현아, 너희 둘이 서로 챙기면 되지. 왜 엄마가 해줘야 해? 다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했어야 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너희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사는 거지.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지쳤어. 태형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알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둘은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며 다현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커뮤니티 글도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신경 쓰지 마. 그건 내가 자초한 거니까. 다현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태형이가 다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가슴속이 시원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래 씨였습니다. 봉자야, 어땠어? 다녀갔어. 사과하러. 그래, 기분 어때? 좋아. 아주 좋아.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요즘 화요일과 목요일은 바쁜 날입니다.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들어요. 선생님은 젊고 활기찬 분이었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나와 비슷한 나이였죠.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오전엔 반찬 교실에 다녀요. 강사 선생님이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는데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배우는 거였죠. 남래 씨와도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차 마시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어제는 남래 씨와 함께 등산을 다녀왔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참 아름다웠죠. 봉자야, 요즘 표정 정말 좋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역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남래 씨 말이 맞았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태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안부 전화였죠.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게 더 편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필요하면 말하라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먼저 챙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엔 다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집에 갈게요. 제가 요리 배워서 음식 만들어 갈게요. 그래, 알았어. 주말이 됐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태영이와 다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다현이 손엔 큰 보냉백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현이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진중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다현이가 부엌으로 가서 보냉백을 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다현이가 만든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정성은 느껴졌죠. 어머니, 맛있으세요? 응, 잘 만들었어. 다현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가 생긴 거죠.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응, 시니어 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반찬 교실도 다녀. 와, 진짜요? 좋으시겠어요. 응, 재미있어. 태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시는 거네요. 그래야지. 엄마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헤어질 때 다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도 제가 요리해서 갈게요. 그래, 좋아. 문 앞에서 둘을 배웅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켜야 남도 존중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아들 부부를 위해 모든 걸 했어요.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뒷전이었죠.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집착이었고 의존이었습니다. 이젠 달라요. 나를 먼저 챙기고 내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남래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래야, 다음 주에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좋아, 바로 예약할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